들어놔야 돼. 너무 높은 것 같아. 네, 자고 일어나면 슬픈 죽음의 소식이 또다시 들리는 시절입니다. 이번 수해 참사로 우송에서 그리고 예천에서 익산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해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으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재난과 참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기억하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묵념. 묵념 바로. 네, 사회를 맡은 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정책위원 김혜진입니다. 참석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안전 포럼에 함께 하고 계시는 생명안전 시민회 송경용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생명안전 포럼에 많은 국회의원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박주민 의원, 이모선 의원, 진성준 의원,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 그리고 포럼 대표이신 우원식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표하여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장마는 끝난 것 같습니다만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50여 분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회견에 앞서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안전사회를 도모해보고자 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만들고 발표한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제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탄희 오영환 의원을 책임연구위원으로 총 26명의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안전포럼은 3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안전시민넷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포럼과 시민넷이 함께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그리고 코로나19,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와 참사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생명권과 안리, 모든 기본권의 근간이자 전제임에도 현실에서는 후순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했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그런 참사를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제 관리 체제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불안을 공감하고 대안을 찾아 일본에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지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관행 등으로 야기된 안전사고로 인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미래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정부를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호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는 여러 안전사고의 피해자들과 그리고 가족을 잃은 우리 이웃들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연대의식과 그 열망이 이 법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저희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라며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생명안전 포럼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많은 법률가들 그리고 생명안전포럼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모여서 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법안의 논의의 가장 핵심에는 그동안의 피해자들이 함께였습니다. 참사 피해 가족을 대표하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참사로 어이없게도 14명의 생명이 또다시 가족의 곁을 떠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말 겪지 말아야 할 참사를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대해야 되는 피해자 단체들이 늘어나는 것에 속상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차마 유가족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어느 누구의 위로가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 2014년 당시 내가 겪었던 그 참담했던 마음, 그리고 꿈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분들 또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실 거란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세 분의 유가족들을 꼭 안아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들은 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막막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막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싸움에 아픔을 겪으실지 우리가 겪었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 한쪽이 아려옵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자리만 지키고 책무를 다하지 않기에 아직도 하루아침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9년이 넘는 시간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피해자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변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시민의 인식은 변화되고 있는데 정치하는 분들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자신들에게는 닥쳐오지 않을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다시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의 아빠이자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친구였던 존재를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날 지하차도로 차가 진입하는데도 통제하지 않았는지, 왜 당국은 그날의 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탓이라고만 말하는지 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 속에 발생한 명백한 또 하나의 사회적 참사입니다.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지금까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의 수장들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권이 부담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으로서 왜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동행의 박래군 조직위원장님 께서 시민동행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지난 월요일 날 충북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기 합동문양소 한번 가보셨나요? 합동문양소에 신의만 있고 14분의 신의만 있고 국화꽃으로 재단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고개 숙이고 조문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거기 머물 수도 없고 조문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민원실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민원인들과 섞여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거죠. 피해자가 있고 희생자가 있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애도의 최소한의 그런 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습니다. 과연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당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다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참사가 나면은 작동하는 법이 재난안전기본법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난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 법이 재난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재난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오고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기본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참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안전기본법으로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은 많이 변화됐고 지금 아까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재난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에 맞추는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안전기본법에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안전권이 있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안전권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이렇게 애도조차 못 받고 또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한 그런 상황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고 또 호소해야 되고 또 그 피해를 구제받아야 되고 또 정의를 추구해야 될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인정됐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이미 우리 사회도 확인했던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들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또 매번 재난참사가 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그때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상설적인 독립적인 그런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난참사의 발생 원인서부터 그 책임까지 정확하게 규명을 해내야 이후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법안에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갖다 도입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할 때 이게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안전을 더 강화하는지, 법과 제도와 정책인지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가 대처해왔던 그런 안이한 재난 참사에 대한 대응들을 넘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참사가 날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또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난 참사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은 생명안전 포럼과 국회 생명안전 포럼과 함께 이번 올해 내에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난 후에도 또 해야 될 일이 후속적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더 다른 재난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의 재난 참사에 대응하는 우리의 그런 법과 제도 체계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그리고 서부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 유가족 김미숙 대표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최경선님, 그리고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께서 함께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재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20살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 또다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시스템의 문제, 부실한 안전제도 및 행정 시스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안전책임 당국 간의 협업체계 붕괴,
안일한 대처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명백한 인재입니다. 교랑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방 일부를 허물고 허술하게 쌓은 임시 제방에 대해 주민들이 위험을 알렸음에도 당국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홍수통제소의 경고에 따른 교통통제만 잘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서영석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청, 행복청, 공무원과 경찰관들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관할 기관들을 책임 공방에 되풀이하고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비 부실, 책임 회피, 알 권리 등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미비, 행사처벌 위주의 조사, 유사사고 발생이라는 패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임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참사에서 보듯이 조사와 감사 중심의 해결은 일부 일선 담당자의 행사처벌로 징계로 그치고 구조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이라는 멀어집니다. 참사에 따른 전문적인 독립적 객관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이를 상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와 행정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 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 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에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나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재난안전법, 재난구호법 등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현행 법률들은 재난의 복구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또는 시민의 안전권 보장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이에 지난 2020년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시민사회가 함께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한 최초의 법안입니다. 감기 걸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습니다. 일하다 놀러 가다, 학교에 가다, 집에 가다 죽고 다치는 일상사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 국가생명안전포럼은 정부의 생명안전기본법에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이태원 참사, 궁평 지하차도 참사 등 모든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 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년 7월 27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국회 생명안전포럼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국회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